미오캣 신상 팟캐스트 주간박근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딱 행사 한 곳에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북 5도 도민체육대회. 이게 16일 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 보이세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 그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그 오늘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17일인데 네. 원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가 그게 또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에서는 그 북한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는 아직 뭐 마이크 앞에 지금 서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디어 오늘 지난 12일자 네. 1070호 네. 사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은 없다. 이 사설 내용은 뭐냐면 지난 7일 날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한테 처참하게 뒤집히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설이 나간 그 다음 날인가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 뭐. 네. 네. 그래서도 불러서 네네. 네,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수정을 하신다. 예, 네. 이북 오도청 행사에 나타났으니까. 아. 이북 오도민 행사에 나타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예. 그 뭐 행사에만 나타나시면 일왕이 하는 그런 아니, 거랑 똑같지 않나요? 지금 행사도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북 오도민 행사는 지금 엄청난 행사예요. 아, 그래요? 예, 북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관련됐다는 건 아는데 예, 그것만으로 이제 엄청난 행사로 규정할 수가 있다. 예, 그럼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중요한 발언들이 대부분 남북관계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네, 뭐 국군의 날 행사, 개천절 뭐 기념사, 그죠? 심지어 8.15 광복절 축사도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네, 그냥 했어요. 뭐냐면은 뭐 남북 관계가 어떻고 뭐 북한의 뭐 인민들이요 뭐 남쪽으로 오라라든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뭐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SNS상에서 지금 떠도는 것 얘기들 중에서 가장 그냥 상상하기도 끔찍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거 못 봅니까 젊은 분들이? 막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 못 볼 수도 있죠. 예,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는 네. 지금 좋은 글. 굉장히 그러니까 네. 불안한 예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한 예감. 예,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을 통해서 네. 국민들이 그걸 그동안에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몇 주 전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의원이 폭로를 한 건데 그 예비역 장성이 네. 내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누군가를 또 인용을 했죠. 그죠? 그랬죠. 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금. 제가 불안한 예감은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서 제가. 아, 맞네. 예. 제가 또 자기 모습 또 제가 뭐 네. 어겼습니다. 그런 거는 혼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네. 예,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키면은 대한민국 헌법상 일종의 올스톱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은 네.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특수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소용이 돼요. 그렇군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런 설은 도는데. 그걸 시나리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시나리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짤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냐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은 뭐 26%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갤럽 조사 사상 가장 낮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단어도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 경영자라기보다는 프레지던트라기보다는 통치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치자가 지지율이 26%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반전할 수 있는 뭔가 이걸 그 26% 지지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 좋은데 네.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뭘 선택하겠느냐? 비합리적인 방법. 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걸 우리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SNS상에서 표현하기 시작했다. 또 그런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 그걸 국정감사 때 질문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일단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은 저한테 엊그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그러면은 알만한 분인데 정말 유명한 분인데 네. 이러더라고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잘 채웠으면 좋겠다.
잘 채우고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나가라. 나갔으면 좋겠다. 소름이 끼치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 미르 재단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대통령이 조용히 못 나가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굉장히 불안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어쨌건 대통령의 한 번의 결단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생을 다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건 남아있는 전제인 건데 네. 대한민국이 원시 수렵 채취 시대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전쟁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불판에 원시 수렵 채취 시대가 돼 있는데 그걸 자기 살아있으면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어쨌건 불길한 예감은 80%가 맞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번 그게 거는 아니고 아니길. 불길한 예감이 80%가 맞다는 뜻이 아니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감이 100개가 맞췄다. 그러면 80개가 불길한 거다. 네. 어쨌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남북 관계 얘기라니까 또 얼마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민순 전 외교부 네. 장관이죠. 그분이 뭔가 책을 썼는데 네. 그거 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졌어요. 네. 뭐 자세히 저는 송민순 장관이 그 해고록에서 쓴 걸 아직 보지는 못했고 언론에 네. 보도된 내용만 봤는데 네. 본인이 굉장히 당황해하는데 그 당황해하는 것이 정치적 재수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송민순 장관이 책에서 쓴 내용은 북한 인권 관련된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 이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셨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면 네. 제 해석인데 해석이니까 그냥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석은 생색을 내려고 북한 정권에 생색을 내려고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생색을 내지 않았을까.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남북 관계에 더 개선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남쪽이 북한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기왕 집권하는 김에 북쪽의 사진을 알려줘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장 시초가 누구냐? 박근혜 아버지가 했다고요. 그렇죠. 네. 7.4남북 공동성명.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7.4남북 공동성명을 한 다음에 불과 석 달 조금 지나서 네. 바로 종신 집권을 유진을 했잖아요. 그랬죠. 석 달 만에. 7.4 남북 공동성명 내용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나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내용이 거의 원칙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침이 똑같아요. 평화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민족 자주 대동단결 뭐 이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하고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이 남북 간의 체제는 네. 한마디로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김일성이가요 처음부터 김일성 주석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북한의 수상이었어요. 수상으로 있으면서 이제 정적을 다 제거하고 남쪽에 유신 체제가 들어서고 유일 사상 체계를 이제 굳히면서 주석으로 갔잖아요. 네. 모택동 주석처럼.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수상이었단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 종신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유친을 해가지고 체육관 대통령으로 그냥 간접 대통령으로 그냥 계속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 못지않은 그런 권한을 쥐니까 그리고서 그때 맹부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북 대결에 이기려고 하면은 이 국론이 통일돼야 되고 뭐 이렇게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걸 핑계로 삼은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또 김일성은 또 그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남쪽에서 저렇게 하니까 또 우리도 남쪽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또 우리는 일사불란해야 된다. 원래 이제 그 유일 체제지만은 네. 더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김정일의 김일성 이 두 사람이 통치할 때 남북 관계는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 그러니까 그 적대적 공생 관계에 비하면은 이거는 진짜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야당의 입장 제가 뭐 야당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하면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어떤 거를요? 노무현 정부 때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총회 그 조례 제정할 때 기권한 거 그거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새누리당에서 그걸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조사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라. 조사를 네. 하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한 것도 조사하고 네. 그 다음에 그렇군요. 다 해봐라. 그러면은 북풍 공작 선거 때만 되면은 뭐 북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남쪽을 또 하고. 네.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그걸 갖다 그래 한번 하자 그러면 잘 됐다. 한번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송민순 장관이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는 제가 아는 송민수는 그렇게 그런까지 막 이게 꼼수를 부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뭐 모르겠어요. 또 혹시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에 네. 청와대에서 뭐 외교안보수석이나 혹은 뭐 외교통상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 문제나 무슨 외교 뭐 안보 문제나 이런 걸 논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핵심 실세들하고 네. 뭐 이게 생각이 달랐다거나 뭐 그런 거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좀 섭섭한 게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이런 걸 뭘 내다보고 막 그럴 정도로 정파적인 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보여온 행동을 통해서 네. 국민들이 그걸 그동안에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몇 주 전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의원이 폭로를 한 건데 그 예비역 장성이 네. 내년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누군가를 또 인용을 했죠. 그죠? 그랬죠. 예. 굉장히 불안한 거죠, 지금. 제가 불안한 예감은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놓고서 제가. 아, 맞네. 제가 또 자기 모습 또 제가 뭐 네. 어겼습니다. 그런 거는 혼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네. 예, 전쟁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키면은 대한민국 헌법상 일종의 올스톱 아닙니까? 대통령. 이 사설 내용은 뭐냐면 지난 7일 날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한테 처참하게 뒤집히고 깔아뭉개고 이렇게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아무 말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사설이 나간 그 다음 날인가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강하게 나가겠다 뭐. 네. 네. 그래서도 불러서 네네. 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설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 수정을 하신다. 예, 네. 이북오도청 행사에 나타났으니까. 아. 이북오도민 행사에 나타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예. 그 뭐 행사에만 나타나시면 일왕이 하는 아니죠. 거랑 똑같지 않나요? 지금 행사도 그냥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북 오도민 행사는 지금 엄청난 행사예요. 아, 그래요? 예, 북한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관련됐다는 건 아는데 예, 그것만으로 이제 엄청난 행사로 규정할 수가 있다. 예, 그럼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될 만큼 중요한 발언들이 대부분 남북관계에서 나왔어요. 맞아요. 네, 뭐 국군의 날 행사, 개천절 뭐 기념사, 그죠? 심지어 8.15 광복절 축사도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네, 그냥 했어요. 뭐냐면은 뭐 남북 관계가 어떻고 뭐 북한의 뭐 인민들이 뭐 남쪽으로 오라라든 그런 메시지도 던지고 뭐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중에 SNS상에서 지금 떠도는 것 얘기들 중에서 가장 그냥 상상하기도 끔찍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거 못 봅니까 젊은 분들이? 막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아니, 지금 못 볼 수도 있죠. 예,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는 네. 지금 좋은 글. 굉장히 그러니까 네. 불안한 예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한 예감. 예. 전쟁이라는 거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는 시기잖아요.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은 네.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특수 자동차 이런 것도 다 소용이 돼요. 그렇군요.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그런 설은 도는데. 그걸 시나리오라고 보면 안 돼요. 그럼 시나리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짤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 뭐 어느 여론조사에 보면은 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냐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은 뭐 26%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갤럽 조사 사상 가장 낮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단어도 안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 경영자라기보다는 프레지던트라기보다는 통치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치자가 지지율이 26%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반전할 수 있는 뭔가 이걸 그 20. 미오캣 신상 팟캐스트 주간 박근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근데 딱 행사 한 곳에서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이북 5도 도민체육대회. 이게 16일 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해 보이세요? 저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뭐 그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네. 그 오늘 이제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이 17일인데 네. 원래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가 그게 또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북 오도민 체육대회에서는 그 북한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는 아직 뭐 마이크 앞에 지금 서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미디어 오늘 지난 12일자 네. 1070호 네. 사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